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잠깐 여유가 생겨서 바로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제 반지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평소에 굉장히 자주 착용하는 반지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박스들과 정리함에 있는 반지들이 제가 좀 가장 자주 착용하는 반지들인데요. 이 제품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어느 브랜드고 좀 제가 착용하면서 어땠는지 또 왜 이 반지들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리함은 백화점에서 VIP들 생일 선물인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받은 제품입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주 쓰는 반지들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대로 놓고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쓰고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융 같은 게 깔려 있어서 반지들을 내려놓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하나 있으면 케이스에서 꺼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자주 쓰는 반지들을 이렇게 놓고 사용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엄브라에서 나온 반지 보관함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가장 궁금해하셨던 반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터니티 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보통 이터니티 링이라고 하면 또는 셀러브레이션 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특정 기념일이라던가 이럴 때 스태킹, 쌓아서 레이어링을 할 수 있는 반지들을 말하죠.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구매했던 게 사실은 웃기게도 까르띠에 에땡셀이라는 반지였어요. 이게 까르띠에 에땡셀입니다. 각 브랜드마다 이렇게 360도로 풀 세팅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오죠. 다이아 사이즈별로 나오기도 하고요. 에땡셀은 처음에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반지를 구매해서 꼈고 이게 자잘자잘한 실들이 굉장히 쉽게 뜯기는 편이라서 다른 브랜드들 것들을 그때부터 좀 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부드러워 보이지만 미묘하게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330만 원인가 그랬는데 저는 스카프를, 그것도 실크 스카프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 걸려서 미세하게 올이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반지 자체를 좀 기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골든듀에서 이터니티 링을 착용해보게 됐는데, 참고로 이 모델의 이름은 타임리스라는 모델이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일종의 체인이 얽혀있는 것 같은 옆모습을 하고 있어서 저거 많이 뜯기겠다 했는데 까르띠에 에땡셀보다 덜 뜯기는 거예요. 제 추측은 아무래도 1P짜리인 골든듀가 발물림이 조금 더 무디다 보니까 더 작은 다이아를 얇게 발물림을 하려고 노력했던 까르띠에보다 조금 더 뭉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다이아도 조금 더 크고 그런 골든듀 거를 하나를 구매해서 착용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한참 한국을 이따금씩 다녀갈 때라서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을 때
매장 가격은 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면세점에서 그 당시에는 달러 환율도 좋았고 또 적립금이랑 쿠폰 같은 걸 정말 많이 줄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값에 한국으로 오가며 몇 년 동안 하나씩 차근차근 모으게 된 것입니다. 까르띠에 에땡셀은 로즈 골드 컬러고요. 골든듀의 타임리스는 제가 총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옐로 골드가 13호로 제일 크고 핑크 골드하고 화이트 골드가 각각 11호 그리고 화이트 골드로 9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 건 제가 왼손 약지, 오른손 약지가 8호에서 10호 사이 손 붓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9호를 끼면은 약지에 레이어링을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큰 것들은 겹쳐 끼기도 좋고 웬만하면은 11호가 좀 덜 부은 날에는 검지까지도 무리 없이 들어가고 좀 좋은 날에는 엄지까지도 무리 없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 군데 두루두루 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영상에서 종종 보여드려 왔던 것처럼 보통은 이런 구성으로 끼거나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크기가 다르게 이런 구성으로 끼곤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반지들과 만났을 때도 또 재미난 컨비네이션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꼈을 때 이거 하나만 끼는 것보다 겹쳐 꼈을 때 조금 더 약간 리걸한 느낌을 주죠. 조금 더 격식 있어 보이고 좀 더 많이 꾸민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특히 겨울에 좀 격식 있는 자리를 갈 때 이렇게 레이어링을 하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얘네들끼리도 제일 바깥에다가 작은 사이즈를 끼면 이렇게 겹쳐 껴도 무리가 없어서 각기 다른 손가락에 끼고 있다가 귀찮으면 이렇게 겹쳐 낄 때도 있습니다. 정말 과하게 연출하고 싶은 날에는 이런 식으로 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라고 해서 이것도 골든듀 반지인데 중간에 하나 정도 이렇게 브릿지가 될 만한 반지를 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어링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좀 작은 반지를 겹쳐 끼기도 합니다. 중간에 들어간 반지들은 로제몽 반지인데 이쪽은 천연 루비고 이쪽은 천연 핑크 사파이어가 들어간 반지입니다. 로즈몽은 가격대 베리에이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주고 인조 보석에서부터 천연 보석에 걸쳐서 보석을 쓰는데 좀 저렴한 라인들은 인조 보석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고가 라인들은 천연 보석을 사용을 해요.
다이아몬드 대신 꼭 천연 보석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부분에는 화이트 토파즈를 주로 쓰더라고요. 저처럼 인조 보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화이트 토파즈로 대신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천연 보석이라 좀 마음의 안정이 있달까 한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뿌띠하고 귀엽게 착용을 할 때 종종 쓰곤 합니다. 손가락 사이즈가 거의 변하지 않아서 고등학생 때 이후로 그냥 쭉 거의 변동 없이 주얼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조금 락앤롤한 스타일로 옷을 입는다. 그럴 때 이제 러프 다이아 반지를 낍니다. 청색의 러프 다이아를 제가 상당히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러프 다이아를 끼고요. 또 이 반지는 세팅이 거의 밑에 사이즈 조절을 위해서 남겨놓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되어 있어서 검지에 끼기가 정말 좋아요. 마치 전체 세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가락에 닿는 부분에 이제 사이즈 조절 파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지금 손이 좀 많이 부어갖고 오늘 약간 자국이 남는데 평소에는 검지에 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규격이고 좀 더 살이 찌고 나면은 여기 늘릴 수가 있어서 이건 어디였더라? 백화점 1층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구매를 했었어요. 어느 브랜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상당히 유색 보석을 예쁘게 잘 세팅하는 브랜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라 잘 몰라요. 엄마도 많이 젊었을 때 끼셨던 반지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목걸이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약간 좀 고리타분하게 생긴 영국 왕실 주얼리들을 항상 동경하면서 자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는 주얼리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반지고 붉은색 드레스나 와인색 드레스를 입을 때 종종 착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청바지에 흰 셔츠에 주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깔끔하게 귀걸이랑만 매칭할 때도 좀 잘 쓰고 있어요. 많이 거슬리지 않아요. 고가 너무 많이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반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골든듀 3인방이 또 남아있네요. 이거가 세 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됐었는데 이제 한참 이 이터니티 링들을 열심히 착용을 하다가 여행에 갈 때 이게 비묘하게 어디에 부딪히는 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여행지에서는 막 짐도 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무래도 다이아니까 신경이 안 쓰이지는 않아서 하프 세팅 반지를 좀 찾고 있었는데 좀 예쁘고 그런데 세팅이 잘 되어 있고 언제든지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는 그런 데서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이 세 개도 하나하나씩 착용을 했을 때 따로따로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달라서 좀 다른 느낌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요거를 한 사이즈를 크게 구매를 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그래서 가끔은
3개를 이렇게 겹쳐서 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같은 브랜드 거다 보니까 딱 반은 아니지만 이 커버리지가 동일하다 보니까 맞춰서 끼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링을 했을 때 또 좀 다른 느낌으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주얼리를 안 닦은 지 오래돼가지고 좀 지저분해서 빛이 많이 죽었는데, 네.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또 잘 끼는 거. 네. 샤넬의 코코 크러쉬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아직 이제 다른 색상이나 다른 굵기로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언니가 계속 레이어링을 해서 2개씩 또 다른 사이즈, 다른 크기로 끼는 걸 보니까 하나만 끼는 거는 약간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다른 사이즈로 다른 색깔 베리에이션으로 구매를 해서 레이어링을 해서 끼지 않을까. 저는 이거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결혼 반지로도 추천드려요. 정말 착용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결혼 반지로 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이건 정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남성분들이 껴도 예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부짜리 쌍지. R 사이즈가 있는 것들은 어머니께 물려받은 건데 이거는 어머니께서 4개를 갖고 있다가 저한테 2개를 주셨어요. 근데 저한테도 약지에밖에 안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손이 부은 날에는 조금 아무래도 쌍지고 또 반지 굵기가 있다 보니까 살짝 좀 타이트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죠. 실제로 무게 자체가 좀 무거워서 손이 좀 힘든 날에는 좀 2개를 같이 끼지는 않고 하나만 끼는 모습을 아마 영상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손이 좀 쉽게 붓는 체질인데다가 글씨도 많이 써서 반지를 좀 막 많이 끼진 않거든요. 그 다음 요거는 3부. 3부짜리가 5개씩 있는 쌍지입니다. 반짝임이 좀 대단하죠. 3부만 돼도. 이것도 물려받은 건데 굉장히 올드한 디자인이죠. 2개를 따로 했을 땐 이런 느낌이고 같이 끼면은 이제 틈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고가 상당히 높아서 사실 편한 반지는 아니에요. 무게도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정말 스스로 느끼기에 블링이 필요한 날 잘 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짓수가 많은 브랜드는 아마 티파니가 아닐까. 그래서 티파니 반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티파니는 다양한 반지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디자인을 색깔별로 갖고 있어서 좀 많아 보이네요. 러브 반지는 이렇게 주로 제가 엄지링으로 굉장히 많이 끼는 반지입니다. 타투를 하지 않고 타투를 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할까. 그래서
약간 반지라는 게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글자를 있는 그대로 예쁘게 구현하는 반지들이 많진 않아요. 보통 목걸이로 그렇게 레터링을 좀 많이 하지 반지는 잘 안 하잖아요. 이 반지를 티파니에서 처음 봤을 때 이거다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구매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이아몬드 세팅이 풀로 된 게 나와가지고 아차 기다릴걸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편안하게 낄 수 있는 반지라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지입니다. 근데 제 손가락 사이즈 때문에 약지로 들어가면 글씨가 너무 많이 가려져가지고 보통은 검지나 엄지에 이렇게 글자가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하고 있고 링 자체가 비교적 두껍지 않은 편이라서 조금 타이트한 사이즈로 맞아도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손이 부어도 많이 불편하지 않고 또 보기에도 너무 딱 맞는 반지를 꼈어. 너무 타이트해 보이는데 하는 어떤 불편해 보이는 룩이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손가락에 웬만한 곳에 다 착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디자인이 있는데 이렇게 오픈된 디자인의 반지의 장점은 늘어나는 건 아닌데 좀 사이즈가 살짝 융통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 이 디자인은 작게 구할 수 있었으면 아마 액기반지로 썼을 거예요. 이게 액기반지로 쓰기 진짜 예쁜 디자인이라서.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작은 사이즈로 구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냥 있는 거 구매했고 굉장히 쬐끄만 다이아가 박혀있고 하트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디 좀 쉽게 걸려요. 끼고 활동하기 편한 반지는 분명히 아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특히 청바지 같은 거 입은 날 옷매무새를 정리를 할 때 좀 많이 걸립니다. 이런 데가. 티파니는 독특한 실험적인 반지를 구매하기에 좀 좋은 브랜드 같아요. 물론 안정적인 디자인들도 많고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는 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많은 디자이너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고유한 디자인들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상용화해주고 그것을 시판하고 커머셜하게 판매를 해줌으로써 기존의 전형적인 반지 틀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을 소비자도 같이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브랜드인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티파니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반지들을 주로 구매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과 함께 제가 엘사 페레티의 다이아몬드 바이 더 야드 반지를 굳이 3개나 가지고 있는 이유를 변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의 체인 반지에 대한 사랑은 제가 굉장히 어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생 때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전 이제 사립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다들 주얼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게 너무 부러워갖고 어머니께 엄마 저도 생일 선물로 제가 항상 착용할 수 있는 주얼리를 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해로백화점 지하였나 1층에 그 구석으로 가면은 주얼리들이 모여있는 섹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디올 파인 주얼리 섹션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가서 엄마랑 같이 이제 구매를 했던 엄마가 선물을 해주신 반지입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좀 주얼리를 좋아해서 그 전에도 뭐 이니셜 목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탄생석 목걸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주얼리들을 목걸이로는 하고 있었는데 오피셜하게 엄마가 처음 사주신 반지였고 아직 성장기였던 저에게
사이즈에 좀 융통성이 있는 반지, 그리고 빼지 않고 계속 착용할 수 있는 반지를 엄마도 그런 디자인을 찾으셨고 저도 그런 디자인을 원했어요. 그때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완전 사랑에 빠진 거죠. 그때 물론 디올에서 이것과 동일한 체인 디자인으로 지금 나오는 체인 반지와는 조금 다른, 오히려 다이아몬드 바이 더 야드하고 굉장히 비슷한 다이아가 하나 세팅되어 있는 체인 반지도 나왔었고 이것도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리얼 골드 컬러가 아니고 화이트 골드 컬러였는데 이제 그게 다 벗겨질 정도로 제가 쓴 거죠. 저는 거의 이걸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정말 굳이 빼야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10년 넘게 착용을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가끔 착용을 하는 반지입니다. 이 반지가 저의 일종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디올이라고 굉장히 조그맣게 적혀있고 이렇게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 사이즈 변경도 여러 번 했어요. 살이 좀 찌면 늘렸다가 살이 많이 빠지면 줄였다가 맞는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항상 저와 함께 했던, 저한테는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엄마랑 같이 있는 것 같았던 정말 의미가 깊은 반지입니다. 근데 이 반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착용을 하다 보니까 20대 중반까지 얇은 반지가 아닌 건 칵테일 링 외에는 잘 착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칵테일 반지는 파티나 이럴 때 이제 펀드레이징 행사라던가 이럴 때 꼭 불가피한 상황에서 몇 시간 착용하는 반지다 보니까 뭐 참을만 했는데 일상적으로 반지를 끼기에는 보통의 프레임이 잡혀있는 반지들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지를 티파니에서 착용을 해보고 몹시 마음에 들었던 거죠. 이게 몹시 흡족했고 단종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컬러별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선물 받은 거고요. 이거는 선물을 받아서 잘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단종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차곡차곡 구할 수 있는 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만 케이스가 다른 건 중간에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케이스가 아니라 이걸로 케이스가 바뀌었어요. 사실 티파니는 인게이지먼트 링으로 워낙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검정색의 꽤 작은 사이즈의 반지 케이스인 이유가 남성들이 프로포즈 할 때 옷 주머니에서 별로 티 안 나는 사이즈여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딱 꺼냈을 때 그 임팩트가 또 검은색의 다이아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 티파니 민트 컬러가 티파니 상징이 되니까 이거 자체가 브랜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케이스를 민트색으로 바꾼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는데 새로운 케이스 하나쯤 갖고 계셔도 되지 않겠냐고 이걸로 넣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나란히 껴본 적이 없는데 뭐가 무슨 색깔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사이즈도 사실 잘 몰라요. 제 손에 맞는다는 건 아는데 어떤 게 더 큰 사이즈인지 이런 걸 잘 몰라서 껴볼게요. 체인 반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 가장 큰 단점은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뺄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렇지만 또 장점은 쉽게 쑥 빠지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좀 큰 사이즈 같네요. 그러니까
네, 얘가 좀 큰 사이즈가 많네요. 나름 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다양한 사이즈로 구매를 하긴 했어요. 분명히 3색으로 구매했는데 왜 3색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네. 보니까 이게 옐로고 이게 아닌가? 확실치 않네요. 그치만 어쨌거나 3색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브랜드들에서 롤렉스를 제외하고 로즈골드는 차츰 옐로골드와 색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롤렉스의 자랑거리인 그 에버로즈 골드 컬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자체 포뮬러로 변하지 않는 색상을 구현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제외한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로즈 골드 컬러가 차츰 옐로 골드랑 구분이 잘 가지 않는 색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알겠네요. 이게 로즈 골드네요. 이게 옐로 골드고. 약간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끼진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단종이 됐을 때도 일평생 끼고 싶은 반지이기 때문에 또 비교적 체인 형태이므로 반지 사이즈의 변경이 비교적 용이한 디자인이라서 미리 구매해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기도 좀 괜찮지 않나.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주기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반지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다이아몬드 바이 더 야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엘사 프레티의 이 디자인은 티파니의 시그니처 디자인이기도 해요. 목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긴 목걸이도 있고 그래서 티파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simple and beautiful 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그런 라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손에 붓기가 좀 많으신 분들이 그리고 또 그 다이아몬드 사이즈 과시형 웨딩밴드나 인게이지먼트 링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한시도 몸에서 웨딩밴드를 떼놓고 싶지 않아. 어딜 가든 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저는 웨딩밴드로도 굉장히 좋은 반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격이 아직까지는 많이 비싸지도 않고요. 흔히 보지 못한 디자인이고 그리고 남성분은 티파니에서도 기본적인 웨딩밴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웨딩밴드를 하시고 몸에서 한시도 떼놓지 않고 항상 잘 때도 씻을 때도 뭐 어딘가를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착용하기에 기능성 면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반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체인 반지를 찾고 계신데 유색 보석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티파니에서 이게 유색 라인으로 간혹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티파니는 해외 오더를 매장에서 굉장히 쉽게 도와주기 때문에 일단 매장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티파니에서 이 디자인이 너무 밋밋해서 별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크리스천 디올에서도 여전히 위 컬렉션 안에 이 체인 반지가 유색 보석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 테두리가 약간 프릴 달린 것처럼 그렇게 좀 굉장히 키치한 디자인이기는 한데 뭐 루비라던가 이런 베리에이션의 유색 보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예쁜 것 같아요. 네, 손이 조금 더 예쁠 때 그런 유색 보석이 들어가 있고 아예 트레이드마크 같은 디자인을 항상 끼고 다니는 건
좀 매일매일의 나를 기분 좋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일 착용할 수 있는 주얼리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체인 반지를 권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짧게 하고 싶었는데 별로 짧을 것 같지 않네요, 이번 영상도. 오늘의 반지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을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